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처음에 이제 상담을 주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법무사님 제가 사정이 이래저래 한데 마지막에 물어보시죠. 혹시 개인회생이 기각되진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기각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개인회생은 기각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성실하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기각은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왜 기각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분명히 개인회생 기각 사유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신청 자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무 금액에 대한 규정 있죠.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10억까지, 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15억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금액 제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가용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신청 자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은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사무실에 상담을 하셔도 쉽게 상담하면서 이분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가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듣고 신청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뒤에 부속 서류로 들어가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권자 목록도 있고 재산 목록도 있고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도 있고 진술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안 내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내거나 또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 이게 기각사유죠. 이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내가 허위로 뭔가 법원을 속여서 진행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가 법원에 내 사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당연히 법원에 들어가는 공과금들이 있잖아요. 홍달료도 있고 인지대도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법원들 같은 경우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예납금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변제 계획안은 법률에는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14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동시에 같이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일을 해주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같이 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채무자 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이 규정은 개인회생을 반복해서 자주자주 하지 말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내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든 파산 신청으로 해서 면책을 받았든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간에 제한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가끔 문제가 돼요. 본인이 정확하게 언제 면책 결정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고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해보시면 면책을 받은 날짜가 정확히 나오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당연히 다 체크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말이 되게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뭐 이해하시기가 선뜻 뭐 어려우신 부분인데, 이것도 대표적인 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은 변제해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특수하게 이 청산가치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청 직전에 내가 재산 처분을 해서 편파 변제 행위를 했다던가, 아니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유행위가 될 수 있도록 넘겼다던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뭐 부인해소라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서 그 이상 변제하라 라고 보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 자체가 안 되고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기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편파 변제를 한 행위, 그리고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셨다면 그만큼 청산가치를 높여서 변제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변제금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가치를 최소한 맞춰줘야 채권자들한테도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기각 없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현재 개인회생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각 사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쉽게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고, 또 기각 사유가 기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번이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요즘 실무상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 부분에서는 최근 대출을 많이 받으신 경우에요. 이게 법원에서 종종 우리가 보정 공고를 받아보면 많은 문구들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에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해도 그 대출이 피치 못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사용처가 정상적인 곳에 사용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 대출을 많이 받아서 법원에서 볼 때 좀 비정상적인 부분에 지출된 부분들, 뭐 도박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투자라든가 이렇게 사행성 행위에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크게 보신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각까지 시키지는 않으세요. 변제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한 데 사용한 그 돈은 전부 다 청산가치에 잡아라, 그래서 그만큼 갚아라, 이렇게 보정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제금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각 사유로 보시고 기각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라고 또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보정 공고가 한두 번, 많게는 4-5번도 나오실 수가 있어요. 회생위원께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시고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서류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진술을, 소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 주시거든요.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지연이 되게 되면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실무상에서 가장 많은 기각은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출에 대한 서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놓친 경우에 기각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내가 개인회생을 정말 하셔야겠다, 의지가 있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기각이 되시더라도 그 기각 사유를 보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즉시 항고를 다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각 사유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들입니다. 뭐 상담을 하시면서 충분히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면 법원을 속이거나 어떤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뭐 개인회생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규정들이고요. 보정을 진행하실 때 기간을 지켜서 서류를 빨리빨리 내주시면 좋다, 이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법원에서 뭐 많이 보정 나오는 사항인데요.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셔서 법원에서 볼 때 좀 엉뚱한 곳에 지출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변제금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원리금 100%를 갚아라라는 그런 보전 공고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기각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기각 사유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